지구과학 세 번째 시간은 기권과 날씨 중에서 날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날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단 그리고 전선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기단과 전선에 대해 알고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그림이 많아서 미리 한번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단은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무엇이냐면 온도도 될 수 있고요, 습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온도가 높거나 낮음, 습도가 높거나 낮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지는요 항상 건조, 해양은 다습, 고위도에서는 한랭, 저위도는 온난과 고온이다 정도 보면은 외우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기단에서 기단의 성질이 변질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변질 사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랭 건조한 기단이 불안정한 기단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육지입니다. 그럼 육지는 건조하고요. 차갑기 때문에 한랭이겠죠. 그럼 한랭 건조한 기단이요, 따뜻한 바다를 통과하여 따뜻한 육지로 오게 될 건데요. 이때 하층이 가열됩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하층이 녹는다 보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뜻한 날씨 때문에 밑에가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가 녹으면 불안정해지겠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정란운이라는 불안정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성 강수가 내리고, 얘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 눈이 돼서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 위쪽에 북쪽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게 될 건데요. 겨울철에 뒤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당연히 여기 황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불안정해져서 여기에 정란운이 생겨서 해안에 폭설이 내리게 되는 사례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따뜻한 바다를 거치는데 그 사이에 차가운 바다가 되면서 차가운 육지로 도달하는 그러한 변질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바다이다 보니까 온난하고 다습한 불안정한 기단이 있겠죠. 얘가 차가운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 하층이 냉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스크림이 다시 제 상태로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 안정한 상태이겠죠. 그래서 층운형 안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사례가 되겠죠.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게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남해안에 안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계절별로 그 영향을 주는 기단이 있는지를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습니다. 겨울철에이고요.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여름은요, 오호츠크의 기단이어서 한랭 다습, 이쪽은 북태평양 기단 초여름 여름, 그래서 고온 다습이고요. 이쪽은 양쯔강 기단에서 봄과 가을 온난 건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적도 기단은 태풍을 동반해서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다 맞아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외우셔야 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대륙성 기단 왼쪽은 건조, 오른쪽은 해양성 기단에서 다습합니다. 그 다음 위쪽은 한랭하고요, 밑쪽은 고온 온난이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조금 그래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 계절별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태풍은 겨울은 아니겠죠. 가을, 여름, 가을 정도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초여름의 장마전선입니다. 장마가 초여름에 좀 있는데요. 오호츠크 기단에서는 한랭전선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북태평양 기단에서는 온난전선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두 세력이 비슷해서 얘네가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정체전선, 다시 말하면 장마전선이어서 한 곳에 오랫동안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호츠크 기단이 언제는 만약에 세력이 세면 내려오겠죠.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세다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선은요, 두 기단이 성질이 달라요. 근데 걔네가 만났을 때 전선면을 이루고요. 그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면 우리는 전선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있는데요. 얘가 요렇게 전선면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전선면이에요. 이 전선면이 지표랑 만나는 이 선을 전선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전선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거는요, 전선 기준으로 찬 공기 쪽에 구름과 강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쪽이 차갑죠. 여기서 구름과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 구름이 생성되고 강수가 일어난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온난전선입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온난 전선은요 따뜻한 기단이 있고요 차가운 기단이 있는데 얘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완만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요렇게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한 성질을 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요렇게 층운형 구름이 생성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층운형 구름입니다. 층운형 구름이고요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차가운 공기 위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긴 층운형 그룹 이슬비 지속성 강수고요. 전선 이동 속도 느리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랭 전선입니다. 한랭 전선은요. 차가운 따뜻한 기단이 있고요.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전선면이. 그래서 여기서는요. 요런 식으로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근형 구름은요. 소나기성 강수가 내려요. 얘는 지속성 강수라 해서 이슬비라고 하죠. 그죠? 얘는요.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타고 올라간다. 비슷해요. 비슷하기보다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림을 좀 알고 계세요.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얘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죠. 전선 뒤쪽에 구름과 강수 그리고 전선 이동 속도는 빠릅니다. 정체 전선이 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정체 전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동서 방향으로 형성된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폐색전선입니다. 폐색전선은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겹칩니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겹치게 됩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되면요. 폐색전선이 형성되고요. 얘는요. 강수구역이 양쪽 다예요. 그래서 얘는 강수구역이 넓다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요 정도 알면 되고요. 날씨 변화가 되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온대 저기압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개념상 열대 저기압이 있는데요. 열대 저기압은 태풍입니다. 온대 저기압은 태풍은 아니에요. 온대 저기압은 저기압의 일종이고요. 온대 저기압에서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대 저기압은요. 전선을 동반하는데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모두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얘는 성질하고 특징만 알면 돼요. 당연히 저기압 중심부가 있을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한랭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온대 저기압은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세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요. 편서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얘는 솔직히 뒤에서 나오는 거긴 해요. 편서풍에 의해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구역은요. 한랭전선은 항상 뒤쪽에 강수구역이 형성되고요. 온난전선은 앞쪽에 강수구역이 형성될 겁니다. 요렇게 강수구역이 형성될 거고요. 당연히 한랭전선은요. 소나기성 강수, 저군형 구름, 이슬비 여기는 그 측은형 구름이겠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다음은요. 차가워집니다. 온도가 내려가요. 이슬비가 내리는 이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후에는 따뜻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바람 풍향의 변화예요. 북반구일 경우 남동풍, 그 다음에 남서풍, 북서풍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솔직히 고등 과정에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풍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참고사항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바람 풍향은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대 저기압의 모양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압 중심부로 소나기, 이슬비 이런 식으로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